안녕하세요. 웹3의 진심인 제이크입니다. 요즘에 가격 하락이 좀 심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5년 동안 이 XRP를 투자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한 확신입니다. 제 암호화폐 첫 투자가 이더리움이었고 그 다음에 XRP였는데 첫 1년은 사고팔고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공포에 팔기도 하고 고점에 좀 매수하면서 저 역시 불안한 투자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암호화폐, 웹3 산업이 잠깐의 좀 트렌드가 아니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도 이해가 되고 이더리움, XRP도 다 쓸모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또 데이터잖아요. 점점 이 중요해지는 이 데이터를 지금처럼 중앙화된 기업이 계속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겠다. 결국 분산화되고 탈중앙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뢰의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제3자를 믿는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같은 이 무신뢰 시스템 방식으로 가야지 나중에 뭐 메타버스가 됐든 AI, 로봇 시대가 됐든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확신이 더 강해진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초기 산업의 공통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.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중요한 이 블록체인 산업인데 왜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크고 불안하냐.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. 이 산업의 초기에는 항상 불신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증기를 발명해서 이제 기차를 막 타고 다니던 그 초기 시기에도 뭐 기차를 타면은 뭐 폐가 터진다. 38km 이상 달리면 뭐 고막이 터진다. 뭐 이런 말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. 심지어 그때는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 철도 사고,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뭐 지금은 자율주행의 시대를 살고 있죠. 그럼 인터넷 초기에는 어땠을까요? 인터넷 초기에도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범죄 자금으로 쓸 수 있고 해킹이 되면은 굉장히 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리고 뭐 음란물도 굉장한 또 이슈였습니다.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안 좋았는데요. 그 당시 빌 게이츠도 한 TV쇼에 나와서 이 조롱 아닌 조롱을 당했습니다. 여기 이제 그 95년도 11월 27일에 이 레터맨 쇼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이 빌 게이츠가 인터넷으로 이제 뭐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회자는 라디오라는 게 있는 걸 들어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웃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인터넷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테이프 녹음기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관심사를 잡지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이 AI 시대에 굉장히 딱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이죠. 근데 이제 사회자가 난 그냥 잡지를 읽으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지금 와서 이제 이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냥 좀 어이가 없고 좀 웃길 뿐이죠.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대중은 아직 관심이 없고 그 활용도보다는 단순 가격의 흐름만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지금도 대부분은 그게 왜 필요하냐. 지금 인터넷 잘 쓰고 있고 뭐 금융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년 후에 미래에서 지금을 또 돌아봤을 때 그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아마도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많은 암호화폐 중에 왜 XRP를 택했냐? 아시다시피 21년도 말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박살나고 22년도에 FTX 루나 사태로 쐐기를 박았죠. 그 당시 비트코인,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다 폭락했습니다. 그때 저도 막 1년 차라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XRP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암호화폐 피크 때 메이저 알트 중에 유일하게 최고점을 못 넘은 그런 코인이었습니다. 이유가 바로 SEC 소송 때문이었죠. 근데 그때도 이거는 반드시 지나간다가 생각을 했었습니다. XRP는 저평가되어 있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뿐이었죠. 왜냐면 XRP는 일단 그 브릿지 통화라는 핵심 비전에 맞춰서 ODL 같은 어떤 기술이나 전 세계 여러 은행,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관들은 이제 막 계속 인수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도 많았죠. 그렇게 이제 비전에 맞게 이런 행동과 어떤 기술, 그 다음에 실행력뿐만 아니라 자본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갖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. 22년도 당시에 제 평단이 XRP 평단이 1200원 정도였는데 그때 거의 한 400원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렇게 2년 넘게 뭐 500원에서 뭐 700원 갔다가 800원 다시 뭐 600원 이렇게
계속 시간이 흘렀고 24년 11월이 돼서야 제가 3년 만에 탈출을 했죠. 그때는 거의 제 기억으로 1월 달에 막 4천 몇백억 갔을 때 제 수익률이 500%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. 뭐 여튼 정말 지루했지만 그럼에도 의심은 크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.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산업에 대한 확신, 그 안에 XRP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5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을 버티며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기간도 틀리는 이 시장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산업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장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은 오르게 됩니다. 다만 계속해서 그 큰 변동성과 파도가 계속 칠 텐데 이 파도를 견디려면 확신과 이 투자에 대한 좀 지혜 같은 게 필요하겠죠.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서 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